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1월 7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좀 전에 보니까 상하이에서 이재명이 출발을 했다고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화의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 발표된 건 거의 없잖아요. MOU 14개 사인하고 중국 문화재 하나 돌려주고 판다 받고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급하게 미팅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는 공개된 것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재명도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그 내용을 주로 보고 드는 생각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쭉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다른 각도에서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 좀 다양하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90분간 두 사람이 대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재명의 말을 빌리자면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깊고 길게 대화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알려줄 수는 없다. 그건 알려줄 수 없다는 내용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일까에 대한 짐작을 제가 쭉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여기서 지금 언론들이 전혀 균형 감각을 상실한 채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기자 간담회를 보면서 쭉 드는 생각인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름 심사숙고해서 질문을 했겠죠. 각 언론사에서 그래도 똑똑한 친구들을 보냈을 거잖아요, 청와대에다가. 근데 이재명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도 절대로 기자들 질문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은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그거죠. 근데 그때 기자들 질문을 들어보면은 과거의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기조에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자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전 세계 기자들이 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속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지도급으로 갈수록 그런 얘기를 계속 다 하고 있는데, 다 동의한다 하는데, 기자들은 이때까지와 앞으로 미래는 달라질 게 없다는 기준으로 질문을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서로 다른 길을 갈 밖에 없고, 이재명은 그 와중에 힌트를 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번에 제 눈길을 끈 것은 뭐냐면은 중국의 넘버 1, 2, 3를 다 만났죠. 시진핑 1등, 넘버 1, 넘버 2는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장, 넘버 3는 이캉, 우리말로 하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넘버 4는 아마 지금 상하이 시장, 중국말로는 당서기장, 상하이 당서기장이 이제 우리는 시장인데, 그가 요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고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중간 단계로서, 유력한 중간 단계로서 거기까지 만났으니까 1, 2, 3, 4를 다 만난 거예요. 이것은 시진핑이 중국이 한국과의 급격한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오늘 임시정부 청사 방문하고 그 외에 그 중국 고위 관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엄청나게 공손했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 절대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도도하죠. 자신감이 가득 차 있고. 이번엔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깊고 오래 대화한 한반도 평화 부분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님에게 대북 중재를 요청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요청이 아니라 요구했다고 봅니다. 예. 여기는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중국이 들어올래 아니면 빠질래, 빠지면 손해가 많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엄청나게 극진하게 계속 존중하면서, 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시진핑에 대해서 존대어를 썼거든요. 우리 기자 간담회 할 때.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고 있죠. 절대 오래갈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 둘이 급하게 만난 것입니다. 시진핑은 빨리 물기를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인내심, 중국 특유의 만만디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재명도 그 말을 받아줬지만 실제 내용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중국 엄청나게 서둘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급변하는 세계 질서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생각이 바뀐다는 게 하루아침일 수 있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으면은. 네.
아무래도 우리 채널에 이 채널에서 와서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데 대한 어떤 촉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김천에 있는 직지사를 다녀왔어요. 보니까 옛날에 지나간 적은 가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근처에서는 큰 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뭐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지도를 보는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장산꽃매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런 뭐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게 장산꽃은 알 거예요. 꽃이라는 것은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호미꽃 이것도 아시니까 장산꽃이라는 것은 서해에서 제일 돌출된 곳이에요. 이정표가 되는 곳이죠. 해양 해양 이동이 있어가지고 장산꽃 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저 매가 맞아요. 저는 옛날부터 이 매다 어떤 생가 이렇게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서울시립대학교에 상징도 장산꽃 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느꼈습니다. 직지사 가는 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매는 새가 아니다. 이것은 산이라는 뜻이다. 우리 뇌산자라고 그래요. 뇌산자. 그죠? 뇌산자입니다. 이게 뇌입니다. 뇌. 예. 그 지역은 당연히 다 산악지대예요. 장산꽃 지역은. 자, 오늘 어제죠. 예, 제가 김천 직지사 가면서 지도를 보다가 이걸 본 거예요. 길이 이제 국도를 따라가다가 지방도로 꼬부라지는 그 곳에 구성면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소개드리는 그 주역도사 야산 이달에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구성이. 여기 보면 지명이 산 이름이 하나 있죠. 243m니까 산이 분명해요. 동진날매예요. 이야, 이 아름다운 이름이죠. 동진날매. 예, 산이라는 뜻이죠. 산이 아니고 매라는 명칭이 아직도 살아있는 곳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도상으로 남아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산꽃 매가 아니고 장산꽃 매다. 산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 세상이 급변하는 세계 질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거. 예,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돌변한 상황을 인지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가 많이 무너지겠죠. 그들이 거품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예, 장산꽃 매가 새가 아니고 산이다. 예, 이건 뭐 제 주장입니다만은 저는 상당히 심정이 가네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보면은 이런 걸 뭐 비꼬려고 우리가 좀 너무 이제 시진핑한테 붙은 거 아니냐. 일본하고는 척을 지고 중국에서 붙는 거냐. 우리는 항상 붙어야 되는 존재다. 세우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일본도 고래고 중국도 고래인데 우리는 새우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어요. 거기에 참 웃기는 일이죠. 옛날에 김현종이 문재인한테 이런 이야기했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앵커가 물으니까 우리가 새우는 아니죠. 최소한 돌고래는 되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고래가 됐습니다. 돌고래가 아니고 큰 고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자들은 그 질문을 강히 무서워서 못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할지 이야기해 보셨냐고. 거기 질문을 왜 못하죠? 일본하고 척지는 거 걱정하면서 미국하고 척지는 걸 왜 걱정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또 다른 내부에 또 다른 청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진핑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함의가 뭐냐고 기자가 슬쩍 물은 거죠.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예. 시진핑이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재명이 이렇게 대답했죠. 공장님 말씀을 들었다. 착하게 살아라. 예, 이건 뭐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겉으로는 아주 공손한 모습을 취했지만 중국 공무원들의 태도를 봤을 때 그리고 이재명의 언급을 꼼꼼히 유심히 들여다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통보하러 간 것이다. 시진핑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간단히 무시당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여기 보면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 언뜻 했거든요. 지난 뭐 북한하고의 관계도 개선되고 그랬으니까 새로 말도 트기로 했다는데 중재를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지난번 작년인가요? 마지막으로 그 만난 게 몇 년 만에 만난 게 김정은하고 저기 뭐야 푸틴하고 중국의 주요 경축일 날 그런데 와가지고 그때는 푸틴의 동무대였어요. 시진핑은 소외당했어요. 음. 김정은이 이 시진핑하고는 의례적으로 저녁 식사 한 끼 했을 뿐이지 더 중요한 대화는 푸틴과 했어요. 남의 잔치에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중요한 얘기 다 했어요. 모디도 그랬거든요. 예. 그때 아마 저기 상하이 협력체 미팅하고 이어져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재명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소원해져 있습니다. 물론 다시 친해질 수 있죠. 핵심적인 역할은 러시아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미국의 입장을 들어야 되고. 근데 미국의 입장을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라고. 기회를 열어줄 때 들어와야 된다, 빨리. 트럼프가 시간이 많이 없다 그러네. 푸틴도 많이 없다 그러네. 이겁니다. 중국이 알았다. 빨리 뛰어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겉으로는 인내심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여기서 이제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 중에 중국이 사회주의 체계 한계에 대한 암시를 계속해요. 이 뭐 기자들도 뭐 취재 제한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죠. 자, 그래서 경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한한령을 해제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시간을 좀 가지고 그들이 쉽게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거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편으로 소비재 시장에 대한 걸 여는 거 서비스업 이런 것을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한테 이게 압박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지금 닫혀 있거든요. 패권 전쟁을 준비하면서 근데 열려 있고 한국에 들어가면 한국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 K 문화를 한류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보고 있잖아요. 자기들 종교에서 건질 수 없는, 자기들의 정치에서 건질 수 없는 것을 우리나라에 찾고 있어요. 중국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사실은 강한 압박이에요.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을. 근데 이걸 받아들이면은 한국의 문화가 다 들어가요. 몇 번이 우리 드라마에 보면 시위 장면, 광주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 기타 등등 다 나오죠. 민중이 부도덕한 정권을 이긴 그런 역사들이 옛날로 치면 밀란이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됐고 중국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한국의 문화에 녹아 있단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이끌고 있죠. 국민들의 힘으로. 지난 5, 6년간에 벌써 2번이나 그랬어요. 7, 8년간에 박근혜, 촛불, 미국이 정치적으로 개입하려고 했었죠. 쿠데타를 뒤에서 종용하면서 그것을 우리 촛불 시위 때문에 한국 국민이 스스로 해결하겠구나라고 미국이 발을 뺐단 말이에요. 박근혜 몰아냈죠. 윤석열도 우리 국민힘을 몰아냈죠. 그런 것들이 우리 K 문화에 다 녹아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발생하지 않는. 그게 중국 인민들한테 퍼져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압박이에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무시할 건 무시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래서 이런 중앙일보의 제목은 상당히 어긋나 있다. 그런 거에서 해야 한다는 중국의 중개조 발표. 혈이 뚫렸는데 숙제가 무겁다. 뭔가를 중국이 우리를 받아줬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만나줬기 때문에 우리가 숙제를 알았다 이런 뜻이죠. 이거 정말로 우리를 스스로 세우라고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면 다 눈으로 보시고 인터뷰도 보시고 간담회도 보시는데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쵸. 두뇌 구조가 어찌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또 연합뉴스에는 보면 이와 찰칵 찍더니 일본에는 히토리 통제를 했다. 일본이 중국에 먼저 선제 공격을 했었잖아요.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했죠. 그리고 판다도 돌려보냈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만에 문제 생기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그랬죠. 이 정도로 대응받는 것이 약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밑에 실제 제목을 어떻게 보았냐면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을 끊어내나? 이건 아니죠. 한미일 동맹에서 일본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일본이 잘려나가는 겁니다. 중국이 다시 따라 들어오고.
한중미 동맹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계 질서의 급변이라는 단어랑 연결을 못 시켜보면 어쩔 수 없죠. 예. 자, 그리고 정작 우리 기자들이 의사를 물어봐야 될 이 미국은 이럴 때 미국 특파원들 똑똑한 사람들 다 보내놓고 전화통화 연결해서 시진핑하고 이재명이 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는데 좀 뭐 이들의 말 맞다나 우리가 시진핑로부터 되게 숙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당연히 미국의 이해와 배치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특파원 연결해가지고 의견 한번 물어보지 그래요? 아니 대통령이나 미국의 트럼프나 백악관에 연결이 힘들면 미국 전문가들 만나보면 되잖아요. 왜 안 그래요 그런데? 네. 자, 트럼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이재명과 시진핑에게 안 눌러붙어 있도록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급격한 변화가 이번에 방중 기간 동안 발생한 거예요. 트럼프는 그것을 막아서면서 거기에 깊이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그린란드에 미군 투입한다? 이런 이야기를 뱉었었어요.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계속 더 광분하고 있는, 이놈은 거의 미충왕이다 이런 말을 해도 과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또 밑에서 보면 국무장관은 미국 국무장관이면 누구죠? 마르코 루비오죠. 마르코 루비오가 그린란드 군사작전 검토서를 부인했다. 이러면서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이러면서 또 정신없이 몰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놨다. 이것은 뭐냐? 저는 그렇다고 그만큼 시진핑과 이재명의 미팅은 중요했고 그들이 나는 90분간의 대화가 엄청나게 중요했다. 한반도 평화라는 부분에서 미국의 입장이 잘 전달됐다. 그간의 업데이트가 됐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한국으로부터 듣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진핑이. 이때까지 패권 맞대결 구도를 준비해 오다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갑자기 다극화 세상이 확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에이펙에서 감을 잡았고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예. 북한과 트럼프가 곧 만나게 될 것이고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에 많은 투자가 발생할 것이며 세상의 경제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거기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중국도 그 공급망에 끼어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시장도 열어라, 한한령도 풀어라, 그 압박 하는 겁니다. 분명히 글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건 요구한 거예요. 들어올래 말래? 당연히 들어와야지. 요청이야. 청을 넣은 게 아니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것도 받아라. 그만큼 한국이라는 입지가 중요해진 겁니다. 한국이 이것을 관장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미국이 빠져나가고 이건 한국에 달려있다. 미국의 목적은 이것이다. 자, 거기서 명분적으로 대결 구도가 해소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순리로 가고 있는 거죠. 시진핑 말 맞다나 거기 올라타야죠. 단 시진핑 의견과 다른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한다. 그건 아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 미안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예. 자,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덴마크, 리옹, 그린란드를 건드리면 나토도 끝장난다. 반발하면서 뭉치는 유럽 동맹. 이것은 제목 자체에 많은 오류가 있죠. 나토는 이미 붕괴된 것이랑 허울만 남아 있는 거죠. 미국이 빠져나가면 나토의 나머지 군사력이 얼마나 됩니까? 나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사 동맹 체계입니다. 군사 동맹 체계. 미국이 아마 80에서 90% 이상의 군사력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미 빠져나갔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휴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이야기잖아요. 종전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예전에도 푸틴의 이야기 소개를 드렸죠. 전쟁의 발발 원인이 해소됐다. 나토의 동진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가 붕괴된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푸틴이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근데 무슨 나토가 끝장이 나요? 나토는 이미 끝장이 났는데. 택도 아닌 소리고요. 반발하면서 뭉치는 유럽 동맹. 이러면 EU가 남은 거죠. EU가 남으면은 지금 영국은 EU가 또 아니에요. 그럼 힘이 더 약해지죠. 뭐 우크라이나에 무기 다 갖다 퍼주고 지금 변변한 거 남아 있는데도 없어요.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지정이도 밟히면 꿈틀한다 이 정도고 뭐 그린란드 건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의 이것을 연발로 계속 쏟아붓는 것은 전 세계 기득권 세력들, 언론 포함, 자본 포함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변화는 시진핑과
이재명의 만남이고 이것은 신속하게 내년 봄까지 뭔가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쭉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더더욱 그래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달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지금 미국 대중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이 없는 그 와중에 이미 중요한 일이 발생을 했죠. 누구도 묻지 않았죠. 한국이 그들의 입장에서 봐서 미국의 민주당 류의 언론이나 공화당에 저기 트럼프에 반대하는 또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보수적인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내 품 안에 있다가 저쪽으로 중국에 가서 투항을 한 셈이에요. 동북아를 완전 잃어버린 셈이에요. 그렇게 충분히 해석될 수 있거든요. 우리 기자들이 그 질문 안 하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정신을 쏟을 겨를이 없어요. 그럼 강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거든요. 이재명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보이세요? 미국의 여론? 없잖아요. 국회 다 트럼프가 이런 짓을 벌이고 있어서 그래요. 아니 통일교 조사하겠다 그랬더니 과거 국무장관 전 국무장관 출신이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 쿠팡 조사한다 그랬더니 또 전 뭐 부비서실장 어쩌고 저쩌고가 트럼프 때 아니다 라고 한마디씩 하는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도움은 안 되지만. 그런데 이 중차대한 일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싸움도 잘하고 경제력도 괜찮은 이 나라가 중국에 가서 붙었다는데 미국에서 아무 반응이 없다? 이거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일단 미국 반응이 없는 거는 이런 짓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소화하기도 벅차요 지금 서방의 기득권이. 근데 우리 언론은 왜 안 물어보죠? 그거 정말 궁금해요. 네. 자, 그래서 트럼프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것을 시진핑도 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베네수엘라 트집 잡고 뭐 이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릴란드 우리도 발을 담궈야 되는데 이럴 정신이 없어요. 시진핑도 지금. 네. 그래서 엄청 이재명의 이야기를 좀 더 귀를 세우고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소통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입장에 얹어서 자주적으로 이야기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이 엄청 굴종적인 자세로 이재명한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계속 이러고 있죠. 이게 이제 예전에 그런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거대한 트럼프의 글로벌 블러핑입니다. 이번 거는 지난번 이란에 가짜 공격하고 엄한데 폭탄 떨어뜨리고 뭐 그런 거 블러핑 여러 번 있었잖아요. 효과적으로 해냈어요. 이번에는 글로벌 블러핑이에요. 이거는 글로벌 블러핑. 자,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들이 대화가 결정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미팅 대비 겉으로 드러내놓는 게 14개의 MOU 사인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 문화재 하나 돌려준 것밖에. 나머지는 서로 약속한 거죠. 예, 그중 핵심은 한반도 평화 문제죠. 한반도 평화 핵심은 북미 관계 개선이죠. 종전선언이죠. 뭐 핵을 어떻게 하니 종전선언이 갑자기 그들 우리한테 불신이 심하다 맞죠. 김정은, 네, 우리가 공격하려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저쩌고 이재명이 말을 그래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트럼프가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렇게 변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일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예전에 문재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소개드린 바도 있는데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북한과의 종전선언이 더 빨리 될 수 있다. 미국과 북한 간에. 왜냐? 그때 다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이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다. 자, 그간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미국 입장이 더 안 좋아졌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김정은이 문재인을 신뢰했다. 근데 윤석열이 들어왔다. 다시 이재명이 들어왔다. 그 흐름에 대한 느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그래서 문재인이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외환죄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게 북한의 신뢰를 이재명이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왜? 이재명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조사가 추가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재명이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이 우리가 공격할까 봐 위기를 느꼈다. 미국까지 손잡고 일본까지 손잡고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그게 작전이 있었으니까 윤석열에 그리고 기시다에. 자, 그렇지만 그거가 그 걱정이 회수만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상당히 옛날에 많이 정해진 부분이 있다. 핵 문제 어떻게 할 것이며 북한의 체제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미
트럼프 일기에서 결정됐다. 거기에서 미국이 바보 같은 짓을 여러 해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좀 먹긴 하겠죠. 협상 조건에서. 근데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간 걸릴 일이 없어요. 걸릴 일이. 그래서 그 부분은 이재명이 거짓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뢰만 확인시켜주면 돼요. 그 핵심은 윤석열이 한 죄상, 특히 북한과 관련돼서 시비 걸었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엄중한 벌을 주는 것입니다. 남한의 대중들이 그걸 다 인식했고 북한이 참아줬다라는 것을, 북한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는 거. 이번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이재명이 제일 강조한 말이 그거잖아요. 국민들 간의 신뢰가 회복돼야 된다. 이웃이라고. 그럼 북한하고는 오죽하겠습니까? 특검 한 번 더 하면서, 그래서 특검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계속 더 끝까지. 적당히 퉁치고 안 넘어간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국회의장 우원식은 윤석열의 탄핵만 이루어졌을 뿐이고 내란의 세심한 부분들이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개헌을 이야기했어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원하는 내각제 개헌을 이야기했어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특별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그런 자가 그래서 수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박 하나 날라갔죠, 김병기. 예. 자, 그리고 이 흐름이 이제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뭐 이게 지기현이 재판정에서 이제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남의 말 막으시는 분이 무슨 어쩌고 저쩌고 결국 언성을 높인 지기현이 폭발을 했다. 자, 이것은 이제 지기현은 뭐 시간을 끌고 뭐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기간이 종료되고 이런 말을 했지만 영리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유죄하고 적당한 판결만 내리면 돼요. 유죄만 선언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예, 그 어떻게 태도다 이야기 사형 내리면 끝이에요. 그럼 앞에 건 싹 잊혀져 버려요. 다시 또 구속도 됐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다른 법관들이 판사들이 관련돼서 어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자, 근데 지기현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받은 게 있으니까 할 때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분위기까지 몰려야만 이런 말을 뱉거든요. 그래서 핑계거리가 되는 거니까. 자, 저거랑 밑에 지금 장동영이 비상계엄 사과한 부분, 뭐 당명까지 바꾸겠다고 하루 종일 입장을 돌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는 당연히 같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자, 핵심은 이거겠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이제 준비단도 출범하고 우리들은 민주당에서는 그죠. 그럼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의 판세를 뒤집을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예. 그래서 윤 의견으로 구심점을 형성하고 집토끼를 지킨 다음에 외연을 확장하려고 했고 그 외연의 확장은 이재명 정부 실수죠. 물타기. 그게 적당한 선에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도와줬겠죠. 뭐 그 정도 타협하고 넘어가야지. 김병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그랬죠. 우원식 같은 인사들도 있고 그들 지지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추미애가 아니라 우원식이 국회의장이 된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김병기가 많은 대다수의 뭐 과반 이상의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그런 세력인 거예요. 자, 이재명계의 세력은 소수예요. 그렇지만은 여태 있어 왔던 그 노무현, 문재인 때보다 세력이 강해요. 그리고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게 돼서 흐름이 너무 좋죠. 그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남북 개선, 뭐 중국과의 관계 개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 개혁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는 거고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이 나오는 것이다. 이 실패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아니면 우리는 자멸한다. 그럼 서로 눈치 보고 있다가 지기현은 지기현대로 당은 당대로 태세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일을 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놈은 손들어야 될 것 같다. 안 그러면 나까지 날아갈 것 같다. 이런 거죠. 이것 또한 대법원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죠. 일도선 해줘. 이게 더 고집 피우면 정말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대법원도. 네. 자, 뭐 앞으로 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무르익으면 일이 되는 겁니다. 다음 단계를 버텨내서. 그렇죠.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쭉 드린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언론이 전혀 언급하지 않는 미국, 러시아 똑같은 기회를 줄 것이다. 다자사회에서 관계의 틀이 새로 바뀐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 영향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저렇게 빚도 많고 빚쟁이가 되고 방만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 영향력이라는 부분에서는 남아있는 기득권을 사실은 트럼프가 그리고 미국이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시진핑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문화적인 포용력을 성장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김구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하이를 간 것은 되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김구가 가장 갖고 싶었던 것은 문화의 힘이라고 그랬어. 돈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근데 그 사실은 김구 욕심 되게 많은 거예요. 문화가 그걸 다 포용하거든요. 이재명이 가서 그걸 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열어야 되지 당연히. 언젠가는. 혼자서는 안 커지는 거예요. 수나라 100만 대군이 당신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대군이 고구려한테 멸망했죠. 14억의 중국이 지금 5천만의 한국한테 나를 존중하고 이리저리 끌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때랑 똑같아요. 왜? 덩치만 커진 내부적으로 그들의 인민들이 단련되고 정치권들이 민중들의 그 욕구를 하고 부대끼면서 성장해온 측면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유제와 한국의 한류를 열어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전벽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소수민족 문제하고 다.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안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것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북한도 지금 중국이 북한을 본격적으로 도와준 건 없어요. 거기다가 러시아가 탁 채갔잖아요. 그거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시진핑이. 예. 작년에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김정은이 다 같이 있는 사진이 잡힌 걸 화면을 제가 한동안 본 적이 있습니다. 시진핑 표정이 되게 안 좋죠. 시진핑 표정이. 이번에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한국은 지금 이재명은 지금 트럼프의 대사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특사 비슷한 부분도. 이걸 또 무시한다? 그러면 고립이에요. 예, 엄청나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잡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김용범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짧은 공지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다. 짧은 공지기간, 즉 우리 입장에서 짧게 공지가 됐다는 겁니다. 2개월 만에 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고 이것은 왜 짧게 했을까? 공지기간이 왜 짧았을까? 왜 급하게 미팅이 잡혔을까? 이건 미국의 시간표가 그런 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환영하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예측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게 지금 없다. 한 내년 봄까지 뭔가가 돼야 된다. 다른 국면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지금 계속 구석으로 몰리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이런 미친 짓까지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증명한다고 봅니다. 현재 타임라인이 미국에 맞춰져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이 들어와라. 내가 그것도 중재해줄게. 앞으로는 이 지역을 내가 컨트롤한다. 미국이 아니고 미국도 빠졌지 않느냐. 대신 이걸 받아줘야 돼. 이게 우리의 규범이야. 어차피 지금 한반도 북한 문제 손댈 게 없어요. 반대하니 칭찬하니 할 말 없어요. 좋게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이러면 러시아도 돌았을 거니까요. 예. 자, 중국이 늘 이야기하던 규칙대로 하고 원리대로 하고 순리대로 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줘야 때가 온 거예요. 자, 볼까요? 이런 이야기 했죠. 오늘 이미 쭉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한반도 평화 분야를 깊고 길게 이야기했다. 이것이 핵심이고, 여기서는 공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게 시간표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북미 종전선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도 트럼프를 극히 칭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그래야지 그 투자를 그 건에 연결이 된다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재명이 중국 가기 전에 부산이 북구 항로에 있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긴 거예요. 왜? 그점을 거기로 선택될 거니까요. 트럼프가 그걸 중국으로 선택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이미 여기서 오늘 중요한 부분이 결정이 됐다. 시간표가 분명히 나왔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내년 봄 전에. 자, 그래서 끝으로 오늘 중국이 중재 요청을 한 것인데 중재를 요구했다고 보고요. 중재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식적인 창구가 닫혀 있다는 것이 비공식 채널이 닫혀 있다 이런 게 절대 아니죠. 예. 그래서 시진핑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점이 동의했다는 부분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중장기 과제다. 중장기 과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끝에 하긴 했죠. 북미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우크라이나는 언급을 안 했잖아요. 여기서. 우크라이나는 기다리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조만간 지금 여러 가지 미팅들이 지금 뭐 판다 이야기 뒤에 숨겨져 있는 더 중요한 실무 미팅들이 한국과 중국 간에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중국이 중재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그리고 트럼프를 띄우면서 북한이 부드럽게 대비할 수 있게 여태까지 그게 더 씌워져 있던 많은 어떤 오해가 선입견이 풀리는 방식으로 중국이 유도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여기서 일본은 지금처럼 처신을 하게 되면 아주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어제도 지진 났죠? 도토리현에서 진도 5.6인가? 진도 6에 가까운 거. 엄청나게 지진 많이 나고 새해 첫 지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중국 사회주의 체계 한계에 대한 암시. 자, 당신들이 자신감 있고 느긋하게 순리대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소불위다라는 것에 다른 표현을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이재명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출돼봐라 이제 다극화 세상에서 미국이라는 하나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오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군율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로 이제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사회주의 체계에 오래 젖어 있었는데 제대로 될까? 예, 우리 소비재 시장 열어주고 하나님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그러면 끝난다. 자, 지금 중국에 대해서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패턴이 그대로 중국에 수입되는 거. 그냥 알려지는 거. 그리고 교류가 활발해지는 거. 예를 들어서 BTS가 중국 투어하면 하고 블랙핑크가 투어하면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중국의 대중들이 보기 시작하고 자, 오늘은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